한 주간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합니다. 뉴스에 피드백을 더한다. 주간 뉴스 피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신 시사 문제를 키워드를 통해 해석해드리는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이번 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대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비상응급주간을 돌입했습니다. 오늘 톱5볼 키워드는 비상응급 대응주간입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경증 환자는 지역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정부는 2주간 거점병원 지점, 환자 관련 건강보험 수혜가 증가, 거점병원 선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이상,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받을 때면 가슴은 괜히 뜨거워지는 걸 느끼죠. I believe it's alright. 그게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는 걸 알아요. 강한 정 밀어내도 어디로 가는지 무거운 발걸음이 많이 지쳐 보여요. 언제나 기다릴게요. 별이 쉴 수 있도록. 올해 5월 28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김강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강호 기자. 네, 김강호 기자입니다. 먼저 오물풍선 살포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총 4천여 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오물풍선에 담긴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 신발, 위류 등의 쓰레기와 군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풍선을 터뜨리기 위한 자폭장치가 부착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별다른 장치 없이 바람을 이용하여 풍선 등을 남아시킨 것으로 파악됩니다. 살포된 풍선으로 인해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물풍선 속 내용물에 살상무기가 포함되어 있진 않았지만 물적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주된 원인은 오물풍선에 부착된 기폭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폭장치로 인해 산림이나 공장 등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차 살포에서는 풍선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타박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기 운행이 중단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전력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과 유사한 방식을 활용한 생화학 공격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우리군의 대응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포했다는 것이 추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쟁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성기영 국가전력안보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2020년 이루어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는 다르게 북한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소행은 군사적 긴장의 극대화보다는 새로운 심리전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강하다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위원이 2월 발표한 담화에서도 이전처럼 공격적 내용이 아닌 상황에 대한 해명과 조건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한 것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북한은 일본 정상과의 회담을 염두에 둔 교섭, 미 대선 이후 새로운 대미관계 구축 등 외교적 판도 구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벌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난 것이 주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군사적인 면에 있어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이번 사태를 경계 삼아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네, 현재 사태를 기점으로 남북 관계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김강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오물풍선 살포의 현 상황과 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국내의 맞대응에 대해 김영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인 기자. 네, 김영인 기자입니다. 현재 지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의 맞대응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맞대응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최전방 전선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방송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의 한국행, 방탄소년단의 파리올림픽 성화봉송,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1위 등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군을 향해선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메시지도 송출했습니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km에서 30km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대북 확성기 방송에 효과가 있었나요? 네, 북한군 한 명이 지난달 20일 새벽 동부전선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구역 군사 분계선을 넘어 도보로 귀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귀순한 북한군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및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난달 20일을 제외하고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가 확인됐습니다. 국방외교안보 전문가는 최근 목숨을 걸고 귀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불안 신호라며 대북 방송이나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등을 통해 정보가 폐쇄된 북한의 한국에 관한 소식, 정보, 자유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했다는 것은 최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라 진단했습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은 이러한 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귀순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우리나라 피해가 생긴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도 정부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혼자일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어. 죽을 것만 같던 시간도 결국 흘러갔고 너무 쉽게 내게 뱉은 말 행복하다는 말 그 말처럼 너는 나보다 좋아 보였으니 나를 잊지 못했니 살다 보니 그랬니 너를 보는 내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은데 뭐라 할까 나에겐 오직 너만 필요할 것 같았어 그랬어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벌써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시민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곳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일과 관련해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기폭 장치가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주간 뉴스피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보조의 윤정현, 박경록, 기술의 방채원, 취재의 김강호, 김영인 기자, 진행의 이정현 앵커였습니다.